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스로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스로인이 경기당 40에서 60개가 나온답니다. 프리킥, 코너킥, 골킥, 페널티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 중에서 가장 많은 거죠. 근데 이 스로인이 축구에서 굉장히 천대받죠.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농구 같은 경우는 스로인 전술이 굉장히 다양하고 딥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자, 축구에서 스로인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캐치한 팀은 리버풀입니다. 2018년 여름에 스로인 코치를 영입했어요. 덴마크 분 토마스 그로네마크. 이분은 세계에서 드로인을 가장 멀리 던진 기네스 기록 보유자이시기도 합니다. 무튼 이분 덕분에 리버풀이 스로인 상황을 더 잘 핸들링하게 됐어요. 2017-18 시즌에 리버풀이 스로인을 할 때 볼의 소유권을 유지한 비율이 45%밖에 안 됐어요. 이게 EPL 20팀 중에 밑에서 세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68%로 급상승을 했죠. 이 수치는 EPL에서 당연히 1등이고 전 유럽을 통틀어서도 2등이었어요. 그럼 1등이 누구냐? 덴마크의 FC 미틀랜드. 바로 토마스 그로네마크 코치가 몇 년간 스로인을 가르쳐 놨던 팀이었어요. 자, 리버풀이 스로인을 할 때 볼 소유권을 유지했던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이쯤에서 스로인이 났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리버풀 선수들이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럼 상대 선수들이 바짝 붙겠죠? 이 친구들은 오직 이 지역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그럼 그때 이 넓은 중앙 공간으로 피르미누가 쑥 내려옵니다. 그러면 였다가 던져. 피르미누가 쉽게 컨트롤해. 그리고 반대 빵! 자, 이때 피르미누가 상대의 압박 없이 볼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상대 센터백이 여기까지 튀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뒤에 비워놓고 나오기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공간이 넓은 반대로 전환하면 로버슨이 또 쭉 전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완전 우리 쪽 골대 쪽에서 스로인이 났다. 요럴 때 소유권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스크린 플레이를 합니다. 농구에서 이렇게 상대 수비 몸빵해 가지고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비가 막던 우리 팀 동료가 자유로워진다고. 리버풀에서는 핸더슨이랑 바이날둠이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요. 그럴 때 핸더슨이 바이날둠 쫓아가던 요 수비수를 탁 막아주는 거죠. 그럼 아놀드가 바이날둠한테 던지고 편안하게 전방으로 빵 걷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스로인의 중요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볼을 뺏기지 않는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득점을 할 수도 있어요. 저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상대 골대 가까운 쪽에서 스로인이 났을 때 기가 막힌 부분 전술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거, 저쪽이 공격 방향이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평범하게 서 있어요. 그럼 상대가 뒤에 바짝 붙겠죠? 그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 뜁니다. 볼이 이 수비수 키만 넘기면 바로 찬스. 그냥 저기서 컷백 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스로인 할 때는 또 옵사이드가 없거든요. 그냥 돌아 뛰면 돼. 자, 그리고 이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나폴리에 있을 때 많이 시켰던 거, 요것도 진짜 간단한데 진짜 위협적입니다. 자, 이렇게 스로인 던지는 친구가 그냥 던지고 공격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볼 받는 선수는 그냥 논스톱으로 돌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서 2대1 패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적중률이 높은 게 보통 스로인 나면 이렇게 리턴을 내거든요. 그러면 수비수는 온통 이 리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려놓으면 깜짝 놀래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 플레이, 그거 공격 지역에서 스로인 났을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 여기서 공격 방향이 저짝이라고 할 때 이 두 선수가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 걸어주는 거죠. 그럼 저 선수가 자유로워지겠죠? 그럼 패스하고 저기 가서 그냥 컷백하고. 자, 이렇게 공격 지역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스로인 세트피스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머리 조금만 쓰고 훈련 조금만 하면 이렇게 컷백하는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감독들, 명장들은 왜 그렇게 스로인을 대충 넘어갈까? 아니, 막말로 컷백 상황 만들라고 뭐 하프 스페이스 침투니 오버랩이니 언더랩이니 별거 다 하면서 스로인은 개무시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스로인 자체를 어떻게 던지면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조기 축구, 동네 축구에서도 실천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볼을 동료의 발에 던져라. 자, 보통 우리가 스로인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가슴에 던지거나 아니면 꿀벅지에 던지거나, 특히 또 제일 극혐인 거는 이렇게 애매하게 바운드 시켜서 뱃살에다가 골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극혐이냐면 트래핑해 놓은 볼이 공중에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의 압박이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볼을 내 걸로 만들
만들기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의 발에 다이렉트로 던져라, 요게 가장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좋고요. 아까 그 그로네마크 코치님이 리버풀에 가자마자 한 훈련이 바로 요거였답니다. 저렇게 콘을 세워놓고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저 콘이 딱 동료의 발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로인 할 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보통은 스로인이 났을 때 풀백들이 던지잖아요. 꼭 그렇게 풀백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볼이 나가자마자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선수가 빨리 주워다가 빨리 던지면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상대 수비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삑 던져버리면 개꿀이죠. 재작년 챔스 때 토트넘의 요 볼보이가 바로 던져줘가지고 토트넘이 역습해가지고 골 넣은 적 있었죠? 최고의 볼보이였어. 자, 그리고 여러분, 스로인 던질 때 연기력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정말 잘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젖짝으로 던지는 척하면서 안 던져, 그리고 여기로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동료한테 순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요 수비수 도가니, 아유 물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던질 것처럼 바람 다 잡아놓고 짧게 뿅, 이런 것도 느낌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가능하기만 하다면 멀리 던지는 게 짱이죠. 이 플립 스로우라고 한 바퀴 덤블링해서 멀리 던지는 거, 그거 아주 유명하죠.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자, 하지만 굳이 이 플립 스로우를 하지 않더라도 멀리 던질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팔 힘만 사용하면 안 되겠죠. 멀리서부터 도움 닫기 해갖고 궁뎅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온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던져야 될 겁니다. 이게 확실히 던지는 요령이 있는지 리버풀의 로버슨 그로네마크 코치를 만나고 나서 스로인 거리가 19m에서 30m까지로 늘어났대요. 대단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 40m까지 던질 수 있는 선수도 있죠. 롱스로인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선수, 인간 투석기 로리 델랍입니다. 델랍의 스로인이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멀리 던지는 것도 멀리 던지는 건데 이 궤적이 정말 낮고 빨랐습니다. 마치 발로 찬 크로스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손으로 던지잖아요.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스로인 할 때 옵사이드 없다고 말씀드렸죠. 공격수들이 그냥 골대에 다 박혀, 그리고 냅다 그냥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물론 스로인을 한 공이 골대에 바로 들어가면 노골입니다. 근데 우리 선수든 상대 선수든 스치고 들어가면 골이에요. 델랍이 스로인 던져가지고 한 시즌에 무려 24골에 관여했다고 하니까 우리의 크로스보다 훨씬 낫죠. 자, 당시에 스토크시티는 델랍의 롱 스로인 능력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경기 중에 볼을 잡으면 저기 파이널 서드 깊숙한 곳에 측면으로 볼을 빵 때려요. 상대 수비수가 스로인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구장창 던지는 거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축구 경기장 규격이 길이는 100m에서 110m, 폭은 64m에서 75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허용 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크시티는 홈 경기장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놨어요. 델랍이 던지기 쉬우라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그때 당시에 이 델랍 선수 덕분에 진풍경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스로인 할 때 손에 땀 차 있으면 이렇게 공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델랍은 볼보이한테 수건을 받아서 세워라 내워라 공에 있는 물기를 닦았습니다. 무슨 볼링 선수 같죠? 그런데 원정 경기 가면 볼보이가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니폼 안에다가 면티 같은 걸 입었대요. 그걸로 물기를 닦았다고. 또 원정 가면 진짜 또 빡셌던 게 A보드라고 이런 광고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홈팀 측에서 이 A보드를 경기장 쪽으로 바짝 당겨 놓는 거예요. 델랍이 멀리서부터 도움 닫기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바깥에 라인 쪽에서 막 몸 풀고 있는 상대팀 후보 선수들, 그 후보 선수들이 델랍이 스로인 할 때 또 엄청 방해하고 그랬다고. 자, 이외에도 스로인과 관련된 재밌는 장면들은 참 많죠. 옛날에 한 번은 볼이 나갔어. 근데 두 명의 선수가 둘 다 빨리 잡아가지고 던질라다 보니까 공이 두 개가 들어왔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사인이 안 맞았을 뿐이야. 그리고 또 한 번은 골키퍼가 이렇게 멀리까지 튀어나와서 공을 밖으로 걷어냈어요. 그리고 쫄려가지고 골대로 막 급하게 되돌아갔어요. 근데 상대 공격수가 골키퍼를 그냥 이렇게 맞춰버린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골로 연결시키기도 했었죠. 이 장면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랑
이거랑 비슷하게 긱스랑 에브라가 또 이렇게 일부러 등에 맞히는 스로인을 한 적도 있었죠. 아, 참 영리해요, 불륜 듀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로인 규칙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뒤에서 앞쪽으로 던져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볼을 던질 때 이렇게 몸이 던지는 방향을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비틀어서 던지면 파울이야.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1877년까지는 럭비에서의 스로인처럼 이렇게 터치라인하고 수직으로 무조건 요 방향으로만 던져야 됐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1883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던지든 상관이 없었대요. 이렇게 한 손으로 던지든 아니면 뭐 이렇게 굴리든 뒤로 던지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로인을 할 때 발을 어떻게 놔야 되나 참 중요하죠. 발과 관련된 규칙은 지금까지 6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규칙은 일단 던질 때 두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발이 다 라인 바깥에 있으면 오케이. 한 발만 라인을 밟고 있다, 오케이. 두 발 다 라인을 밟고 있다, 오케이. 그런데 두 발 다 경기장 안쪽에 놓여 있다, 그럼 당연히 파울. 가끔 동네에서 축구할 때 너 금 밟았어, 스로인 파울,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금을 밟아도 발이 살짝만 걸쳐 있으면 노파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로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중요하죠. 스로인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축구 천재 크루이프가 요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스로인을 던집니다. 왜냐면 리턴을 받으면 저만 노마크 상태니까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남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스로인 상황에서까지 자신의 어떤 축구에 대한 통찰을 입힌 거죠.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전술 천재 비엘사, 그분은 이렇게 스로인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여기다 한 명을 더 갖다 놉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에 드로인 던지는 친구가 리턴 받고 자유롭지 못하도록 바로 압박할 수 있도록 수비수를 한 명 더 붙이는 거죠. 아무튼 축구라는 종목의 이 본질을 꿰뚫는 천재들은 스로인 상황을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밌어.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축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딱. 야! 대박. 저 공 좀 치워주실래요? 갑자기 정상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니네 카메라 보고